금리 오늘 며칠이고 4월 19일 날 금리 인상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면, 일단 어제 아틀랜타 여는 총리인가가 무슨 말을 했냐면은 금리를 한 번 더 올리고, 그리고 지금까지 금리를 이렇게 올라왔잖아, 그죠? 한 번을 더 올리겠다 이래라. 그러고 오랜 시간 동안 이 금리를 유지를 해야 된다. 오랜 시간이 언젠지 모르죠. 이래 발언을 했고, 아래 앨런이 뭐라 했노하면 더 이상 금리를 올릴 필요가 있을까라는 이야기들이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. 그 작년 3월 안팎의 그 금리 인상이 이제 일단락이 되는 모양들을 보이고 있습니다. 아마 5월에는 올릴 것 같거든. 그러고 나서 이제 금리를 안 올리겠다는 쪽에 어떤 목소리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, 이 이슈에서 여러분들 두 가지 생각들을 하셔야 됩니다. 무슨 생각을 해야 되노까 하면은, 지금 전략은 이렇게 고금리를 올려와가 지금 이걸 유지를 하는 건데, 앨런이 이제 금리 인상을 올릴 요인들이 없지 않냐는 말을 첫 번째 믿으면 안 된다 하는 거. 2021년도에 그 앨런의 그 말했던 게 뭐가 하면 파월하고 둘이서 인플레이션 문제는 없을 거야 라고 말을 하면서 계속 저금리들 유지했었다는 거지. 트럼프하고 별로 다른 게 없다는 거지, 이분들이. 그러고 그런 쪽에서 많은 그 개인들이 주식에 들어오면서 피해자 많이 양산했죠. 제 구독자분들 중에서도 그들의 잘못된 판단이든 혹은 뭐 속임수든 간에 그런 어떤 속임수에 갖고 속였는 거지. 결국은 멍청이가 몰랐으면 무능한 거고, 알고도 그렇게 했으면 속였는 거 아니겠습니까? 그러면서 주식 인플레이션 안 한다 카이 그 말을, 그리고 금리 인상 안 한다 카이 그 말을 믿고 주식에 들어온 분들이 많거든. 그래서 피해자 많이 생겼는 거지. 지금도 똑같다 이 말이야. 앨런이 금리 인상은 이제 더 할 요인이 없어라는 말을 믿으면 안 된다 이 말이다. 요인이 없을지 있을지를 알 수가 없다는 거로 여러분들은 정리하시는 게 맞을 거라. 다르게 이야기하면, 만약에 지금 금리 인상을 안 했는데 이제 그만하는데 5월달에 하고 그만했는데 다시 인플레이션율들이 높아지면은 금리 인상 할 겁니다. 이 지점에 대해서 2021년도에 인플레이션이 없다라는 말을 하는 그런 무책임한가? 현재 지점에서 그 금리 인상의 요인이 더 있는지 더 없는지에 대해서 깊게 생각을 안 하고 있다, 그래 보여요. 그냥 이래 올려놓고 한번 가보자, 이런 지점에 불과하다. 다르게 이야기하면 추가 금리 인상은 얼마든지 가능할 수도 있다 하는 것들을 하나 명심을 하시고, 그게 1번이고, 두 번째는 애틀란타 여는 총재인지 누군지 모르겠는데, 이제 금리 인상을 한 번 정도 강력하게 하고 그리고 계속 쭉 유지를 하는 게 안 좋겠냐 하는데, 이게 굉장히 좀 위험한 상황들을 유발할 수 있다 하는 거라. 그게 무슨 이야기고 하니까, 사실 금리가 5%대 유지가 된다 칩시다. 5%의 안팎의 금리가 유지가 되면 예전 금리에 비해서 무지 높은 겁니다. 그렇게 진행을, 고금리라는 이야기지 상대적으로. 그러니까 2021년과 2020년 또 불과 작년 금리에 비해서도 고금리에 속한다는 거지. 이건 무슨 이야기라고 하면, 우리나라만 돌발적으로 금리를 인하를 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. 이 고금리가 유지되는 이상 우리나라 지금 3%대 유지되고 있잖아. 3에서 3.5%. 하여튼 3%다 칩시다. 그러니까 미국이 예를 들어서 5%다. 우리가 3%다. 그럼 시중금리는 그래서 5에서 7%에 육박하게 되는 겁니다. 뭐 그런 거지. 3%보다 더 떨어져 갖고는 못 하지. 이까지 하시겠어요. 그러면 결국 일정 부분 고금리가 유지되는 상황들이 진행될 거라고 보여. 그러면 이거가 진행이 오래되면 어떤 상황이 되노 하면, 우리가 그 주식을 할 때
금리 인하를 하는 지점이나 또는 금리 인하 인상을 멎었는 지점들에서 문제가 일어난단 말입니다. 지금 우리나라도 뭐 부동산 대출 이게 전부 금리 때문이잖아요. 그래서 금리가 유지되니까 돈이 못 빌리는 거라, 빌릴 수 있는 사람도 굳이 그 돈을 주고 빌릴 필요가 없는 거지. 그러면서 경기는 계속 위축돼 가는 겁니다. 그래서 고금리를 유지한다는 거는 경기 위축을 유발한다고 보면 돼. 고금리 유지는 경기를 좋게 하는 게 아니고 경기 위축을 유발한다고 보면 된다, 이래 보면 될 거라. 언제까지? 미국이 원하는 데이터가 나올 때까지입니다. 그 상관에서 우리 한국의 어떤 상황에서 데이터는 필요 없는 거지. 우리 한국에서는 지금 금리 인상으로 인하여 부동산 문제로 자살을 하고 있잖아. 그 텔레비에 나오는 게 그 정도 되면은 뭐 안 나오는 건 더 많겠죠. 그런 지점들을 안 봐준다 이 말이다. 저 나라에서 그런 일이 일어나야 된다 이거지. 우리나라 상황은 안 봐줄 거라는 거지. 미국이 더 잘 사는 나라잖아요. 부자다 이 말이라. 부자가 망할 때쯤 되면은, 문제가 생길 때쯤 되면 우리는 문제가 많아졌겠죠. 우리나라 주식을 이야기하고 싶은 거잖아. 그래서 또 미국에서도 이렇게 고금리를 유지하면은 그 문제되는 상황들이 계속 돌발적으로 일어날 수 있다 하는 걸 까먹으면 안 돼요. 지금 그 지점 어딘가로 들어가고 있다. 문제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금리 인상을 더 이상 안 하겠다라는 말로도 들리거든.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부터 대세 상승이다라고 말을 하면 안 된다 하는가. 지금은 오히려 위험 신호가 어떤 게 나타나는가를 계속 봐야 된다 하는 걸 까먹지 마십시오. 그러니까 금리 인상의 후기나 혹은 고금리를 유지를 하거나 뭐 인하를 하거나 간에 이 상관에서 문제가 일어난다. 그래서 그 문제가 뭐 어떤 게 일어날지에 대해서 계속 면밀히 체크하는 게 좋을 거다, 그래 보입니다. 자, 두 가지 이야기를 정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첫 번째는 앨런이나 기타 뭐 여러 명들이 더 이상 금리 인상은 없어, 할 요인들은 별로 없어 라는 말을 믿으면 안 된다는 거. 2021년도 인플레이션은 안 될 거야, 금리 인상은 안 해 라고 파월과 앨런이 말했던 거가 구라였듯이로 지금 문제가 일어날 수 있는 요인들, 그러니까 금리 인상을 할 요인들이 있을 수 있어요. 모르는 거지. 좀 무책임하다고 보고 있거든, 여러분들. 그래서 앨런의 말을 믿지 마라. 이야기는 뭡니까? 앞으로도 추가 인플레이션들이 어떤 수치가 생각 밖의 문제가 나오면 추가 금리 인상은 얼마든지 가능하다 하는 거, 그거 꼭 기억하시고, 2번, 이 금리를 인상을 하고 금리 인상을 유지한다는 것은 금리 인상을 계속 하는 것만큼이나 위험하다는 거지. 이어서 문제가 일어날 소지들이 저는 많다고 보고 있거든. 지금 문제가 뭐가 일어날지 솔직히 아는 사람은 없는 것 같아. 특히 미국의 고금리 유지는 우리나라도 어느 정도 금리를 유지해야 된다는 상황이거든. 이걸 막 우리나라 혼자서 금리를 떨어뜨리고 그래는 못할 겁니다. 같이 유지해야 되겠지. 그래 됐을 때 미국에는 문제가 안 일어나는데 우리나라에서 단독으로 문제가 일어날 수도 있고, 또 미국에서도 문제가 일어날 수 있는 소지가 있다는 거지. 왜? 금리 인상을 멈추거나 혹은 금리를 하락시키거나 이런 어떤 지점에서 예전에 문제가 많이 일어났었어요. 무슨 특이한 문제가 일어나 뭔지는 저도 모릅니다. 지금 제가 협박 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고, 그런 것들을 예의주시를 하면서 주식을 보고 주식이 대세 상승이 될지 안 될지는 가봐야 하는 겁니다. 지금은 그런 거 알 수 있는 지점은 아니라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. 4월 19일 날 금리 인상을 할 요인이 없다라는 말을 구라라는 거, 그 다음에 금리 인상을 고만하거나 혹은 고금리를 유지하는 것도 금리 인상만큼 위험할 수 있다는 것과, 그 다음에 금리 인상을 고만하거나 금리를 하락시키는 그런 어떤 지점에서 문제들이 일어나는 상황들이 발생할 수 있다 하는 걸 잊지 마십시오. 참고하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. 4월 19일 날 맛있는 점심 식사하시고 참고의 끝.